상견례 날 딸은 아버지에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피하다는 이유로 외면한 그날 낡은 똥차를 몰고 나타난 아버지 앞에서 딸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과연 눈물을 참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을 나누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80년 가을 서울 변두리 달동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트럭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철수가 집을 나서는 발걸음 소리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일 다녀올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진수와 함께 상견례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오후 3시 명동의 한 찻집에서 진수를 만난 정희는 평소와 달리 침묵을 지켰습니다. 진수는 정희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물었어요. 정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진수야.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말인데. 응, 다음 주 일요일이지. 우리 어머니가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셔. 정희의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박 여사의 기대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 씨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진수야, 그날. 우리 아빠는 못 오실 것 같아. 왜? 몸이 안 좋으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희는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똥차를 몬다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철수는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얼굴에 역력했지만 딸을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정희야, 밥 먹었니? 아버지가 오늘 시장에서 고등어 사왔는데. 아빠. 정희는 아버지 앞에 앉으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상견례 말인데요. 아, 그래. 다음 주지? 아버지도 양복 한 벌 장만해야겠구나. 사돈 어른들 뵐 텐데. 철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아빠, 그날. 그냥 일하세요. 뭐라고? 상견례에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철수의 손이 신문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어요. 제가 혼자 가서 인사드릴게요. 아빠는 원래 일이 바쁘시잖아요. 정희야, 무슨 소리냐? 내가 시집 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안 가? 아빠, 제발.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만은 그냥 일하세요. 그 순간 철수는 딸의 진심을 눈치챘어요. 24해 동안 키워온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철수는 천천히 신문을 접으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아빠, 아버지는 일이 바쁘니까. 철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어요.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상견례에 오지 말라고 한 그 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가 7살이던
1963년 겨울이었어요.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깔린 골목길에서 트럭 시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희는 이불 속에서 몰래 창문을 내다봤어요. 아버지 철수가 커다란 트럭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일찍 나가지? 어머니는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거든. 정희야, 깨끗하게? 응,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주시는 거야.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해가 뜨기 전부터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저녁에 돌아오면 온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났지만 그것도 그냥 아빠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느 날 오후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반가운 마음에 뛰어가려 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 미숙이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어요. 으악, 똥차다. 냄새나. 정희야, 빨리 피해. 친구들이 모두 코를 막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트럭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철수가 운전석에서 내려 정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야, 학교 끝났구나.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야, 정희야. 설마 저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그냥 집으로 뛰어갔어요. 아버지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상에서 철수는 정희에게 물었어요. 정희야, 오늘 학교 앞에서 왜 그랬니? 아버지가 부른 거 못 들었어? 들었어요. 그럼 왜 대답 안 했어? 정희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철수의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느라. 그 거짓말이 정희에게는 첫 번째 배신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정희는 반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직업을 물어볼 때마다 얼버무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운송업을 하세요. 운송업? 무슨 운송? 그냥 여러 가지요. 거짓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예 공무원이세요라고 둘러댔어요. 기술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정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로 대했습니다. 정희가 대학 입학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철수는 밤늦게까지 일해서 돈을 마련해 줬어요. 정희야, 아버지는 공부 못했지만 너만큼은 꼭 대학 보내고 싶었다. 정희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도 철수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선생님이 되는 거구나. 우리 정희가 선생님이 되다니. 철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정희는 그런 아버지가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수를 만나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정희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어.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깜빡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7살 정희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버지 손에 굳은 살도 그 특별한 냄새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는데 꿈에서 어린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커서도 아빠 손잡고 다닐 거야. 그래. 정희가 그럴 거야? 응, 약속해. 하지만 현실의 정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언제부터인지 아버지와 손을 잡는 것조차
어색해졌으니까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빠. 정말 미안해.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수요일 오후 정희는 진수와 함께 강남의 한 백화점 찻집에서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는 한눈에 봐도 품격 있는 옷차림에 정갈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 정희 씨.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희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진수야, 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정희 씨 앉아요. 박 여사는 정희 옆자리에 앉으며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 씨는 교육대학 나왔다고 들었는데 정말 기특해요. 요즘 여자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정희 씨 어머니는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상견례 전에 미리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정희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정희가 중학교 1학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요, 정희 씨. 그럼 아버님이랑 단둘이 사시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박 여사의 눈빛이 살짝 달라졌어요. 과부 집안이라는 사실에 약간의 우려가 스쳤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을 더 잘 모셔야겠네요. 참, 정희 씨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순간 정희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진수는 정희의 당황한 기색을 눈치채고 대신 대답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야, 진수야. 정희 씨가 직접 말하는 게 좋겠어. 앞으로 식구가 될 텐데. 박 여사의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됐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환경 관련 일을 하십니다. 환경 관련? 구체적으로는 도시 환경을 관리하는 일이요. 정희의 대답이 애매하자 박 여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정희 씨, 왜 그렇게 돌려서 말해요? 공무원인가요? 회사원인가요? 그게 진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정희 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이 좀 특수해서 그래요. 환경 분야 전문직이시거든요. 전문직? 박 여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혹시 환경청 같은 곳에서 일하시나요? 아니면 대기업 환경팀? 정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요, 다녀와요. 정희가 자리를 뜬 후 박 여사는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진수야, 정희 씨가 왜 그렇게 말을 돌리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그냥 조금 수줍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줍음이 아니야, 저건. 진수야, 혹시 정희 씨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도 정희 아버지의 정확한 직업을 몰랐거든요. 정희가 항상 애매하게 넘어갔으니까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정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직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졌어요. 정희 씨, 상견례 때는 정장 차림으로 오세요. 우리가 예약한 곳이 좀 격식 있는 한정식 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희 시아버님께도 미리 말씀드려 주세요. 저희 집안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라고요. 네. 박 여사는 정희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거든요. 서로에 대해 숨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네, 어머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가 물었어요. 정희야, 너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진수야, 나 집안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뭐가 부담스러워? 우리 어머니는 그냥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거야.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박 여사의 눈빛에 담긴 의심과 경계심을. 그리고 만약 아버지의 진짜 직업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그날 밤 정희는 아버지가 일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철수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몸에서는 여전히 그 특별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야, 앉았니? 일찍 자라고 했는데. 아버지, 상견례 얘기 좀 해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 정희가 오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희야, 아버지는 정말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니?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의 예리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그 순간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딸인지 깨달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1980년 10월 15일 일요일, 정희는 새벽부터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소처럼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는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상견례가 있는 날에도 변함없이 새벽 일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안 오시겠구나. 정희는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몸을 일으켰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며칠 전에 새로 산 연보라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박 여사가 격식 있는 곳이라고 했던 한정식 집에 어울리는 차림이었어요. 오후 2시 정희는 진수와 함께 강남의 송주컨이라는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 회장과 박 여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정희 씨. 오늘 참 예쁘게 차려입었네요. 박 여사는 정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시선은 정희의 뒤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정희 시아버님은 언제 오시나요? 그게.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기셔서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시간에 늦다니 그게 예의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다시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진수가 정희를 감싸며 말했어요. 아버님, 정희 아버님께서 환경 관련 일을 하시는데 일요일에도 응급 상황이 있으시나 봅니다. 환경 관련? 박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 말인가?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부르르르릉. 식당 밖에서 커다란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 듣던 그 익숙한 소리였어요. 정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박 여사가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글쎄요, 트럭 소리 같은데. 진수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아버지가. 부르르르릉. 기익. 트럭이 식당 앞에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낡고 큰 분뇨 수거차가 식당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차 옆면에는 서울시 환경미화가라는 글씨와 함께 큼지막하게 분뇨 수거차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철수가 내렸습니다. 평소 작업복이 아닌 낡긴 했지만 정성스럽게 다린 검정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발에는 구두가 아닌 검은색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저건 박 여사가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똥차잖아. 박 회장이 소리쳤어요.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런 차를 타고 이런 곳에 와.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참, 어떤 사람들은 상식이 없어.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희야, 설마 저분이. 철수는 고무장화를 신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몸에서는 비누로 여러 번 씻었음에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특유의 냄새가 살짝 났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 아버지 김철수입니다. 철수는 박 회장과 박 여사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박 여사는 코를 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희 씨 설명 좀 해주세요. 정희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국화꽃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사돈 어른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늦었습니다. 분뇨 수거차는 일요일에도 응급 출동이 있어서요. 씻고 옷 갈아입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 회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아니, 이런 집안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희 씨, 아버님이 똥퍼라고 왜 말 안 했어요? 사돈 철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시 환경미화가 소속 환경위생기사입니다. 똥퍼가 아니라 정식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든 뭐든 결혼은 안 됩니다. 박 여사가 소리쳤어요.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정희는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어요. 철수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아버지가 와서 민망하지? 그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철수는 딸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렸어요. 괜찮다, 딸아.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박 회장은 이미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우리 가자. 이런 식으로 속인 집안과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의 수군거림 소리만 들렸어요. 박 회장이 냅킨을 던지며 일어섰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우리를 완전히 속였잖아. 사돈, 잠깐만요. 철수가 차분히 말했어요. 저희가 속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박 여사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환경 전문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전문직이에요? 박 여사는 철수를 손가락질하며 계속했어요. 아니, 상견례에 똥차 타고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무슨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구경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 아저씨 똥차 기사네. 어떻게 이런 고급 식당에. 쯧쯧, 요즘 사람들 참.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고 있었어요. 진수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큰 소리로 그러지 마세요. 진수야, 내가 이런 집안과 결혼한다고? 박 여사가 아들을 노려봤어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박 회장도 거들었습니다. 진수야, 내 장래를 생각해봐. 은행원이 장인어른이 똥퍼라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아버님. 진수가 말하려 했지만 박 회장이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정희 씨. 박 회장이 정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결혼하려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철수가 딸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사돈, 제 딸 탓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건 접니다. 당연히 당신 잘못이지. 박 여사가 철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사돈 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철수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떳떳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떳떳하다고 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처음부터 당당하게 말하지 왜 숨겼어요? 그건 철수가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박 여사가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우리 가자. 이런 집안과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어머니, 잠깐만요. 진수가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 정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희에게 쏠렸어요.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직업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박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철수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그만해. 아버지. 정희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철수의 눈에도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국화꽃을 다시 집어들며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딸 결혼식을 망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그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았어야죠. 박 여사가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 순간 정희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정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진수가 놀라며 정희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모욕하세요? 박 여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욕?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이에요? 사실이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어요. 철수가 정희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희야, 그만해.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정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잘못한 건 접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순간 정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박 회장과 박 여사도 당황했습니다. 정희야, 뭐 하는 거야? 진수가 정희를 일으키려 했지만 정희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무릎을 꿇은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딸인 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식당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무릎을 꿇은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이분의 딸입니다. 김철수의 딸 김정희입니다. 박 여사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정희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요. 하지만 정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철수가 당황하며 정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희야, 그만 일어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럴 일 없다. 아니에요, 아버지. 정희가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못된 딸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희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식당 안 사람들이 모두 정희를 바라봤어요. 박 회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제발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봐도 상관없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분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우리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서울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요.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야, 그런 아버지를 제가 부끄러워했어요. 정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창피하다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구경하는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동정과 이해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희는 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낸 게 잘못인가요? 박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정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교육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요. 철수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딸아, 그만해. 아버지는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 정희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요? 진수가 정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일어나. 내가 부모님께 잘 말씀드릴게. 하지만 박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진수야, 내가 뭘 어쩔 수 있다고 그래. 이미 끝난 일이야. 아버님, 진수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인의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라고? 박 여사가 비웃었어요. 좋은 분이면 뭐해? 우리 체면은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식당 한쪽에서 나이든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사람아. 박 회장이 그쪽을 바라봤어요. 네. 나는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았소. 저 아저씨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요. 할아버지가 철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 하시는 분이네. 저런 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 회장과 박 여사는 오히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정의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딸아, 이제 그만 일어나자.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의가 일어서며 철수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철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다, 딸아. 아버지가 이해해. 박 여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우리 정말 가자. 하지만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정희와 결혼하겠습니다. 뭐라고? 박 회장이 소리쳤어요. 정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정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박 여사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진수야, 내가 정신이 나갔니?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정신이 돌아왔어요. 진수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당당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진수야. 잘못한 건 나야. 철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너한테 짐만 된 것 같구나. 아버지. 정희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딸아.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 순간 정희는 평생 기억할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가 진수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진수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니? 어머니, 저는 정말 정희를 사랑해요. 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회장이 아들 앞으로 다가왔어요. 진수야, 사랑이 전부가 아니야. 결혼은 현실이라고. 아버님, 그럼 현실이 뭔데요? 정희 아버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박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체면을 생각해봐. 체면요? 진수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체면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철수가 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괜찮다. 사돈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님. 진수가 철수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버님 같은 분을 존경합니다. 박 여사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존경해? 진수야, 내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장인이 똥퍼라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러면 어때요, 어머니?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진수의 대답에 박 회장이 분노했습니다. 능력?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내 동료들이, 내 상사들이 어떻게 볼 것 같니? 그때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야, 그만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희에게 쏠렸어요. 정희야? 진수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야. 정희야, 무슨 소리야? 나도 생각해봤어. 진수야,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철수가 딸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정희야, 아버지,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깔려 있었어요. 진수는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가 피했습니다. 정희야, 지금 뭐라는 거야? 진수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박 여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지, 정희 씨.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진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정희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진수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사랑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뭐가 해결해? 돈이야? 체면이야? 진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 회장이 아들을 제지했어요. 진수야,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잖니. 하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 어머니, 저는 정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진수야, 다른 좋은 여자 많아. 박 여사가 달랬습니다. 다른 여자는 싫어요. 저는 정의만 사랑해요. 그때 철수가 일어났습니다. 진수야,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자. 아버님, 나가자. 철수와 진수는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철수가 담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아저씨 얘기 좀 들어봐. 네, 아버님. 아저씨도 젊었을 때 내 어머니 만날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진수가 놀라며 철수를 바라봤어요. 네, 내 어머니 집안에서도 처음엔 반대했거든. 아저씨가 하는 일 때문에. 철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끝까지 아저씨를 믿어줬어.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그럼 아버님도. 그래, 아저씨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철수가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진수야, 사랑이 뭔지 알겠니? 네. 사랑은 상대방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야.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대신 아파하고 싶은 마음이고.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그럼 지금 정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와 제 부모님 사이가 틀어지는 거요. 맞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철수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아저씨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로 정희를 평생 사랑할 수 있겠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전 정희를 평생 사랑할 거예요.
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나머지는 아저씨가 해결할게. 아버님? 진수야, 내 부모님한테 가서 말해. 정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걱정 마. 아저씨가 사돈 어른들을 설득해 볼게. 철수는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하나만 약속해. 정의를 평생 행복하게 해달라. 네, 아버님.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정의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의야. 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정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 마음을 따라가면 돼, 딸아. 그날 밤 정의는 평생의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상견례로부터 한 달이 지난 1980년 11월, 정의는 서울 변두리 초등학교 교실에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든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상견례 날 아버지가 가져왔던 그 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꽃 왜 계속 갖고 계세요? 5학년 민수가 물었어요. 정의는 국화꽃을 손에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 민수야. 무슨 의미요? 정의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랑스러워 하나요? 아이들이 저마다 대답했어요. 네. 우리 아빠는 회사원이에요. 우리 엄마는 간호사예요. 우리 아빠는 버스 기사세요. 한 아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소하는 일해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은비야, 아버지가 어떤 청소 일을 하시니? 길거리 쓸고, 쓰레기통 비우고. 은비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은. 그만. 정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비야, 고개 들어봐. 은비가 선생님을 올려다봤어요. 선생님도 은비 아버지처럼 일하는 분을 알아. 바로 우리 아버지야. 아이들이 놀랐어요. 선생님 아버지가요? 응. 우리 아버지는 분뇨수거차 운전하시거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의는 칠판에 글씨를 썼어요. 환경미화원, 분뇨수거원, 청소부.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민수가 손을 들었어요. 더러워질 거예요. 맞아.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정의는 국화꽃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꽃은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주신 거야. 상견례 날에 아이들이 궁금해했어요. 상견례가 뭐예요?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야. 정의는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어요. 아버지가 똥차를 타고 나타났던 일, 상대방 부모가 모욕했던 일, 그리고 자신이 무릎을 꿇었던 일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응. 그때 선생님은 깨달았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은비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결혼은 어떻게 됐어요? 정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상견례 후 일주일 동안 진수와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박 회장과 박 여사가 아들을 강하게 말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진수가 정의를 찾아왔었어요. 정의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진수야,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든 상관없어.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진수는 정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부모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한 달 후인 지금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박 회장과 박 여사는 오지 않았지만
철수는 딸의 결혼식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결혼했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은비야. 정희가 은비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 자랑스럽지? 은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수업이 끝난 후 정희는 교무실에서 국화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은 시들었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김 선생 수업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인성 교육 부분에서 다른 선생님들도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가르치고 싶어서요. 그런 마음가짐이 훌륭해요. 교장 선생님이 나가신 후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분뇨 수거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차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수는 은행 일로 늦을 예정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아이들한테 아버지 이야기 해줬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일을 하시는지. 철수가 수저를 놓고 딸을 바라봤어요. 정희야, 아버지는 내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기뻐. 저도 행복해요, 아버지. 진수는 어때?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나? 괜찮아요. 진수 오빠가 강해졌어요. 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위 만났어. 정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약속 지킬게요. 무슨 약속?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다니겠다던 그 약속이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희야, 아버지 사랑해요. 그날 밤 정희는 시든 국화꽃을 책갈피에 끼워 넣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내일 아침 일찍 나갈 아버지의 트럭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작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제발 그냥 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그때의 저는 이제 없어요.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걸어갈게요. 새벽이 되자 익숙한 트럭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고 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버지, 다녀오세요. 철수가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응, 딸아. 조심해서 학교 가거라. 그 모습이 정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